안녕하세요. 트레이너 헤일리입니다. 지금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7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와 비슷한 또래나 조금 어린 여자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PT를 대부분 하다 보니 결혼 준비 과정의 다이어트, 임신 준비 과정의 다이어트, 그다음에 임신 중의 건강 관리, 그다음에 출산 후의 다이어트 등을 코치해드릴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또한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만 정말 그 저출산이 다른 나라, 먼 나라 얘기인 것처럼 회원님들이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난임 치료 중에 의사 선생님이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오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저랑 같이 해서 3kg 정도 감량을 했더니 이제 임신이 이제 안 되던 임신이 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운동 진행을 하다가 임신 소식이 들려온다던가 이렇게 절친한 친구들도 저의 친구들도 근래에 뭐 둘째 심지어 셋째를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대회원님들과 그리고 저의 친한 친구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개인에게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회원님들에게 두고두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를 기획을 하였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임신 준비 중, 그다음에 임신 중, 그다음에 출산 후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각 시기에 어떻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또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경우에는 임신 준비 중에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그럭저럭 잘 했는데 이제 임신 중에는 이제 살이 걷잡을 수 없이 항상 찌곤 했었거든요. 이렇게 두고두고 후회되는 그때 행동도 이제 후반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파트 1, 임신 준비 기간 중 다이어트. 임신을 하기 전에 임신을 준비하는 그 중에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당연히 목표가 항상 건강한 몸, 표준 체중을 만들고 근력을 충분히 만들어서 건강한 상태로 이 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돼야 되겠죠. 깡 마르고 뼈 마른 그런 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체질상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원래 뚱뚱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표준 체중을 만들고 그러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요, 목표를 그런 뼈 마라 여리여리 이런 거를 삼으시면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회원님들한테 이제 멘탈적으로 항상 당부를 드리는 게요. 아기가 없을 때야말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적기라는 거. 이거를 정말 황금 같은 시기라는 거. 이때를 제발 놓치지 말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먹는 거, 운동,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내 몸뚱이 하나만 건사하고 하나만 챙기면 되는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핑계 대는 거는 진짜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진짜 배우는 소리예요, 그거는. 뭐 약속이 있네, 뭐 야근이 있네,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때 좀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식습관도 건강하게 정착을 해놓으면서 이제 고쳐놓지 않으면요, 임신이 쉽게 되지 않을 뿐더러 임신 중에 뭐 이심성 당뇨,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겪게 되면서 살이 더 찌고 산도도 좁아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뚱뚱한 임산부가 들어오면은 하도부터 나온다고 해요. 그런 친구들이 힘을 더 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산도가 좁아서 이제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또 이제 만약에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뚱뚱한 임산부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수술 부위도 봉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처도 훨씬 더 크고 이제 회복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이거는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 정말 깡말라 뼈말라인 체질상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참 아기를 잘 낳았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다 자연분만으로다가. 그리고 저랑 비슷한 좀 체구가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친구들은 항상 거의 다 제왕절개를 해왔던 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임신 준비 중에는 표준 체중에 근접하게 만들고 이와 더불어 강도 있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운동 수행 능력을 길러 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임신 전에 고강도 운동을 했던 사람은요, 운동 수행 능력이 이미 충분히 갖춰진 상태고 연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그리고 산후에도 어느 정도 강도 높은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임신 중과 그리고 출산 후에도 건강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반대로 임신 전에 한 번도 고강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심폐지구력도 약하고 맨날 누워있었고 근력이 약해가지고 운동 수행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 임신 기간 내에 허리 통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다가 출산 후에는 일단 그냥 모든 움직임이 다 힘들 거거든요. 맨날 손목, 허리, 무릎 통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달고 살면서 그로 인해 더더욱이 이제 유의미한 운동을 아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이악 물고 정말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그걸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어렵다는 거를 미리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 개선의 기회를 잃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임신 전에 미리 건강한 체력을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을 길러 놓아야 합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경우에는 임신 전에도 이제 결코 날씬하진 않았거든요. 제 평생에 날씬했던 순간은 거의 없었어요.
네, 표준 체중에 근접하게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었고, 키 160에 그래도 50kg 후반대, 60kg 초반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댄스라든지 바벨 운동이라든지 걷기 운동 등의 이제 생활 스포츠는 꾸준히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후에도 일찌감치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게 크게 무리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를 이제 부터 제왕절개를 하고도 이제 첫째 때는 산후 6주부터 그리고 둘째 때는 조리원에서부터 이제 운동을 사부작사부작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임신 전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요.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일단 임신하고 무엇보다 출산 후에는요. 한동안 최소 1년 동안은 내 24시간이 오롯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물론 그것을 상회하는 엄청난 행복과 내 아이, 내 자녀로 인한 행복을 경험하게 됐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내 몸의 건강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임신, 출산 전이었을 때, 아가씨의 몸이었을 때의 난이도에 한 5배 이상 올라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에 미리미리 몸 만드세요. 진짜 기회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발. 파트 2 임신 중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신 중에는 일단 체중 자체보다는 체지방이 빠지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체중이 점점 좀 증가하는 추세가 될 테니까 이렇게 막 체중을 막 맨날 체중계 올라가면서 왜 체중이 늘지 막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대원칙은 하나 지키셔야 돼요. 절대로 뚱뚱해지지는 않는다. 절대로 내 임신 기간 중에 절대 뚱뚱해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대원칙을 그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일단 다른 컨텐츠 찾아보면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임산부가 뚱뚱해지면은요. 이제 난사는 기본이고 각종 합병증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이제 임신성 당뇨라든지 태아의 과체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살이 넘어지면요 초음파로 이제 아기를 보는 것들이 좀 이제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그런 것들이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임신성 고혈압 기타 등등 이제 나한테도 산모한테도 안 좋고 태아한테도 안 좋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절대로 나는 뚱뚱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에 적절한 체중 증가량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원래 정상 체중이었던 사람은 11kg에서 16kg 정도까지만 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비만이었던 사람은 한 5에서 7kg 정도만 는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해요. 그것이 약간 표준과 정상의 범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경우는 어땠냐면요. 20kg는 그냥 넘었고 한 25kg 정도는 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걷잡을 수 없이 쪘었어요. 제가 절대로 뚱뚱해지면 안 된다는 걸 대원칙으로 삼으시라고 좀 전에 관조드렸는데 제가 그걸 못 지켜가지고 정말 한껏 쪄서 막 코까지 막 이렇게 한라봉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체중 증가량이 어떻게 산정되는 거냐면요. 일단 만삭이었을 때 아기가 3.5kg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반, 그다음에 양수가 있고, 그다음에 혈액량이 늘고, 그다음에 유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자궁 근육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세포 내외의 수분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대략 9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은 12.5kg.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플렉서블하게 11kg에서 16kg 정도를 내외로 찌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훨씬 윗살이 쪘었던 거죠. 그냥 4살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임신 기간에 더 먹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기로는 300kcal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권장하는 거는 평소에 먹던 양의 10에서 15% 정도만 늘리시면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기랑 나까지 해서 2명이니까 2인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기는 굉장히 조그매요.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젤리곰, 하리보만큼 이렇게 조그만 애들. 이때 이제 엄청 그래도 2인분이 하면서 엄청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단 게 땡기고 졸리고 태동 시작하면요 또 단 거 먹으면 애기가 태동을 더 많이 해요. 단 거 들어갔다고. 우리 엄마가 먹는 게 양쪽에서 그 맛이 약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막 기분 좋아지고 나 단 거 더 먹고 이러면서 계속 내 몸에는 이제 막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가는데 결국 아기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원래 먹던 거에 10에서 15% 보통 성인 여성분들의 권장 하루 섭취 열량이 2000kcal라면 이거에서 10에서 15% 생각하면 뭐 2, 300kcal 정도.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한하는 그 열량과 거의 얼추 비슷하죠. 2, 300kcal가요. 그냥 이제 당분이 있는 두유 한 팩이랑 뭐 바나나 하나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그 정도 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대단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 아기는 뭐 알아서 내 몸에 있는 에너지들 다 알아서 뽑아가면서 잘 크니까 엄청 많이 더 신경 써서 먹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이제 어떤 실제적으로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체중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팁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사바사. 이제 원래 임신 전에도 고강도 운동을 했었던 사람, 웨이트를 했다던가, 크로스핏을 했다던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산의 위험도 전혀 없는 사람. 그 선생님이 이제는 좀 안정기도 됐으니 운동 좀 하셔도 돼요라고 하신 그런 상황. 특별한 위험이 없고 경부기가 짧다든지 이런 식의 특별한 위험이 없고 입덧이 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12주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기 정도 됐을 때 원래 크로스핏 하던 사람이 다시 크로스핏 그 박스에 가가지고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원래 스쿼트 중량 치던 사람은 12주 이후에 어느 정도 배가 나온 상태에서도 스쿼트 중량 치는 것을 국내 사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과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땅끝 부분 운동이라던가 그냥 그 인터넷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홈트라든가 맨몸 스쿼트라던가 그다음에 헬스장에 굉장히 안전하게 나와 있는 그런 머신 운동들 있죠. 그런 것들 최대한 부상 위험이 적은 그런 운동 위주로는 근력 운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짓누르거나 복압이 과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아니면 넘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이런 적절한 맨몸 체조나 강도가 높지 않은 근력 운동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요. 원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원래 좀 강도 높은 어떤 운동을 하던 분은 임신 중기 정도 되면은 그 원래 강도의 한 절반에서 25% 정도의 강도로 줄여가지고 운동하는 게 가능하고요. 평소에 원래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맨몸 체조나 그다음에 그냥 유튜브로 따라할 수 있는 홈트 동작들 아니면 헬스장에 아주 간단한 기구 운동들 이런 거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만약에 유산소를 한다면요, 저는 밖을 그냥 길을 걷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는 게요. 러닝머신에서 은근히 헬스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가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알죠? 그리고 또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안장이 앉는 거는 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 자전거든 아니면 외부 이제 바깥에서 타는 자전거든 그런 건 타지 마시고 그냥 길을 걷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제 굉장히 겨울에 눈 많이 와서 미끄러운 길도 웬만하면 그럴 땐 차라리 헬스장 러닝머신 천천히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걷기 운동이나 임산부 요가라든지 그다음에 수영이라든지 감염 위험이 없게끔 좀 굉장히 잘 깨끗하게 우리 관리되는 데 다니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뭐가 됐든 간에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경보기가 짧고 막 유산이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무조건 누워 지내라라고 극단적으로 처방을 내려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최소한 걷기와 스트레칭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이제 실전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요. 이제 손목닥터 9988 이런 어플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걷기 목표를 정하고 그걸로 포인트 쌓는 재미로 아니면 캐시워크 그런 어플로 이렇게 포인트 쌓는 재미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식단 관리 어플을 통해서 식단을 내가 먹는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내 컨디션 관리를 위해 신체 활동 해주는 거는 필수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임신 중기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요. 임신 후기에는 몸이 무겁더라도 일단 많이 평지를 많이 걸어야 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이가 빨리 내려오고 이제 출산을 위한 준비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식단. 이전에 식단 강의 올려드린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게 진행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내용은 결국에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단순당을 먹지 않는다. 튀긴 음식 먹지 않는다. 너무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멀리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균형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물 많이 마셔야 된다. 하는 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지라 임산부라고 해서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아까 대원칙 절대로 뚱뚱해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때문에 중원칙을 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국수나 밀가루 면류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한다. 이거 꼭 지키세요. 국수 엄청 땡기거든요. 호로록 짭짭 라면 이런 거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살을 엄청 빨리 찌워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평소에 달달구리 디저트 안 드시던 분들도 임신하고 나면 그런 게 되게 먹고 싶을 수 있어요. 네, 달달한 디저트는 최대한 자제하고 다크 초콜릿이라든가 아몬드 파우더로 만든 아몬드 빵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든가 바나나, 그다음에 고구마, 두유 이런 것들로 좀 대체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달달한 과자, 빵, 단순당으로 만들어진 페스츄리 꽈배기, 그다음에 크림빵, 케이크 막 이런 류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거지 이렇게 입에 달고 지내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한 과일을 평소에 안 드시는 분도 임신하고 나면 특정 과일 너무 땡겨가지고 먹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물론 과일은 드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도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찌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주먹만큼만 드시면 돼요. 나는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 임신 저 첫째 때 딱딱이 복숭아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한 번에 막 5개, 10개씩 막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만 먹어도 됐는데 나는 임산부니까 많이 먹어도 돼. 적절하게 내가 다이어트 중에는 임신 전에는 내가 다이어트하느라고 맨날 절제했는데 지금은 임신 중이니까 뭔가 제한이라는 걸 두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너무 왕창 먹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애기가 원하는 거는 그냥 한 주먹거리만큼만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식사 후에는 진짜 졸음이 쏟아질 거예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근데 딱 30분이라도 아니면 20분이라도 어떻게든 식사 후에 조금이라도 걷고 움직이고 신체 활동을 한 다음에 쓰러져 주무셔야 돼요.
이제 밥 먹자마자 아이고 졸려라 하면서 이제 바로 주무시면은 이제 살찌는 지름길이니까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것 국수나 밀가루 면류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는다. 그다음에 달달한 디저트를 최대한 자제하고 그 대신에 건강한 간식들 다크 초콜릿, 알몬드빵, 모나오, 바나나 고구마 두유 이런 것들을 먹는다. 그다음에 과일은 하루에 한 번만 한 주먹만큼만 먹는다. 그다음에 식사 후에는 30분이라도 걷는다. 30분이라도 제발 걷는다. 이제 이 네 가지 규칙을 지키시면은 그래도 체중이 너무너무 과다하게 늘어나는 거를 예방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될 거예요. 이거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때 엄청 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저의 개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요. 정말 후회되는 거 탑3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임신 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때는 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좀 제대로 배워놨다면 임신 중에도 운동이 가능했고 좀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서 체중 관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했을 텐데 그걸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배울 걸. 뒤늦게 굉장히 재밌게 알게 됐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신 전에 제가 극단적인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여러 번 했었다고 예전 식단 관련된 내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이제 완전 해방된 해방감 때문에 근데 나는 합법적으로 뭔가 어떤 제약 없이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자꾸 느끼면서 폭식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입덧 시기에는 또 살이 쭉쭉 빠졌지만 잘 못 먹어서 근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생겼다 하면은 거기서는 막 폭식을 엄청 하고 또 그러고 막 죄책감에 하염없이 걷고 막 이랬었거든요. 또 그러고서 그 다음에 또 며칠은 또 식단 관리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하다가 또 이제 또 폭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던 게 굉장히 후회됩니다. 또다시 또 하나 후회되는 거는요. 이제 입덧이 끝나고 주변에서 이렇게 주변의 그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갔던 거. 이게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애기 낳고 나면은 다 수유하고 키우느라 저절로 빠지니까 걱정 말고 먹으라고 이렇게 했던 그 말에 굉장히 쉽게 현혹되었던 거.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 가면 살 저절로 빠지니까 고등학교 때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살쪄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짓말이잖아요. 물론 나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이지만 이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던 게 너무나 후회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완편히 폭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이 쪄갖고 또 그게 또 좋은 음식들도 아니었어요. 적당히 되게 좋은 음식,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쪘으면 또 모를까 굉장히 정가한 것들을 먹으면서 살이 급격하게 쪘고 이제 말기 되어서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혹독하게 혼나고 식단 관리를 하긴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찐 살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 후에 정말 그 대가를 정말 혹독히 치러야 했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아기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알아서 자기 몸에 필요한 영양분, 필요한 열량을 전부 다 알아서 가져가고 그 잉여 열량은 고스란히 내 살로 남거든요. 그래서 아기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몸 챙기셔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신 전의 주의사항과 그다음에 임신 중에 해야 되는 그런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드렸어요. 임신 중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는데요. 좀 디테일하지 못하고 좀 두루뭉실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서 저는 이제 저의 경험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실전 팁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다음 편에서는 임신 출산 후에 산후 다이어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제 5단계에 거쳐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리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리원에서 퇴소한 후에 집에 온 후 산후 50일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산후 50일에서 100일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후 100일에서 6개월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후 6개월 이후에 돌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실전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